성장주, 성장주를 매매하는 타이밍에 2차전지가 어디쯤 와 있느냐라고, 우린 포스코 케미칼이나 2차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알고 있지. 우리가 이제 증시에 있어서 계절성을 보게 되면 항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별로 좋지 않아. 맨날 우리가 여름에 썸머랠리 이야기를 해도 과거 그 종합주가지수의 평균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항상 여름에서 10월까지 요때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11월부터 4월 요 라인이 가장 좋은, 그게 이제 평균 수치야. 거기에 이제 지금은 중국 헝다에 이어서 컨트리 가든의 위기, 근데 그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했잖아 어제,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추가적 긴축에 대한 부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에스워드 다모다란 교수의 이야기야. 이야기와 숫자, 기업 라이프 사이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좋은 가치 평가는 이야기와 숫자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전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갖고 각광을 받고 막 그랬던 때에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그것이 지금 최근래에 초전도체 그 얘기도 그런 의미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려면 신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그런데 기술이 그죠? 그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중화하기가 어려우면 그거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고 테마에 끝나는 거지. 그 차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산업이 정상적인 흐름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서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보편적 흐름이 전개가 돼야 계속 지속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죠? 그게 기본인데, 기업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내러티브가 대부분이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품이 출시되고 상용화돼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 흐름이 나와줘야 진짜 성장하는 산업이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이야기거리,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로 증명하느냐의 부분이지. 처음에 1단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죠? 그 충족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런 가운데에서 가격 결정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그죠? 그 시장의 접근성 부분을 타진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디어가 나왔던 부분을 잠재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바꿀 사업 모델이 탄생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기차가 상당히 오래 전에 개발이 됐었지. 실질적으로 이 휘발유 경유차보다 먼저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죠? 미국에서 그 개발된 이후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로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장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도태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런 도로 부분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단계라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2020년 출발할 때만 해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대부분 적자였지. 지금 뭐에 HBM이든 그죠? AI와 관련된 부분도 다 실적 안 좋은데도 그런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고, AI도 그죠? 뭐 로봇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게 이제 숫자로 얼마만큼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섹터와 종목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전개되는 거고. 그럼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기업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신제품도 마찬가지고, 그죠? 처음에 제품 부분이 나와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세태기 이 뭐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잖아. 그런데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에스워드 다마다란 교수는 이제 6단계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굳이 지금 2차 전지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3단계 정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2차 전지를 처음 2020년 6월에 매매하면서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시장 점유율, 그죠? 시장 점유율이 10%가 갈 때는 10% 시장 점유율이 전개될 때는 개나 소나 다 간다. 2차 전지라는 거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뭐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죠? 뭐 분리막, 거기에 들어가는 쪽 라인의 2차 전지가 모두가 다 상승을 했었던 거예요. 2020년 지금 뭐 첨보나 뭐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후성도 상승을 크게 했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죠?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경쟁력이지. 그죠?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커지는 시장에 있어서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까지 그죠?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 쪽, 특히 포스코 피처엠과 에코프로 BM은 2030년까지 거의 수주를 바인딩 계약으로 잡아놨잖아.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이 했어.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고 세게 올라갈 땐 이야기 안 해. 그죠?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매수하는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끝났느냐? 안 끝났다. 그죠? 왜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도 3단계 초창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CATL이 LF 배터리 이야기, 주행거리 어떻고 하고 한 내용, 그죠? 거기에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한 내용, 그런 거 쏟아질 때가 매수하는 기회야. 그죠? 그런 기사 내용들을 계속 뿌릴 때가, 그죠? 심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유축이 되는 순간에 그런 기사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오히려 반등하면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4단계 정도, 그죠? 4단계 정도까지, 지금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그죠?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만큼의 영업이익이 안 나잖아. 그죠? 포스코 퓨처엠만 해도 30조가 넘어, 시가총액이. 그죠? 근데 1사분기, 2사분기 영업이익 얼마예요, 여러분들? 분기 1000억도 안 돼, 영업이익이. 그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장치산업은, 그죠? 장치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계속 지는 가운데 짓자마자 초창기에 토지 매입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비용 들어가고, 그 건설 비용 들어간 가운데에서 또 감가상각을 해, 공장을 건설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업이익을 못 낸단 말이에요. 공장을 다 건설한
한 상황에서 양산이 계속 되는 상황이 전개가 돼야 수익으로 콱콱 찍힌다고. 수익으로 콱콱 찍히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그러면 2027년까지는 걱정이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69만 4천 원 고점 대비 40만 원까지 내려줬어. 그러면 39 얼마입니까? 응? 29만 4천 원. 그죠? 거의 고점 대비 30만 원 가까이가 내려왔잖아. 여기서도 겁내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 위치다. 응? 그래서 지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5월 15일 날 기억하시지? 29만 2천 원 고점 찍고 69만 3천 원 왔잖아. 그지? 오늘 저는 이 최악으로 내려왔을 때가 38만 5천 원이라고 봤는데 오늘 40만 원 라인 부분에 매수를 한 이유가 그죠? 테슬라의 급락 때문이다. 그죠? 테슬라 급락할 이유 없어, 여러분들. 응? 단기적으로는 왜 테슬라가 그런 정책을 쓰는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응? 테슬라가 가격 후려치기를 하면 다른 기아나 현대나 포드나 GM이나 그죠? 가격 후려치기를 하면 뒤늦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완성차 업체들은 마진 남기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마진 남기기가. 응? 옛날에 잘 나가던 그지? 독일 자동차, 응? 독일 자동차 엔진 빵빵 해가지고 하던 기업들 지금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 그 기술이. 응? 그러니까 현대 기아도 어떻게든 끝까지 내연기관차 더 팔아먹으려고 전환속도 늦게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에 그지? 중국 CATL 배터리 쓰면서 중국 CATL 배터리는 LFP 배터리도 만들고 하이니켈 양극재 523이 주력. 그거 쓰니까 미국에서 제대로 IR 이 수혜를 아직 못 받아. 그럼 가격 경쟁력이 되겠냐고. 그죠?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 다운해서 영업이익률 내려간다? 영업이익률 내려가서 마켓을 더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그네들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비데 쓰고 공기청정기 렌탈해서 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익 마진을 내면 되는 거야. 저는 테슬라가 엄청나게 정책을 잘 펴고 있다라고 봐. 테슬라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를. 그런데 정책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거야. 그죠? 어제 테슬라가 그렇게 3%대 또 추가적인 급락은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매수기회다라고 보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다리면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인데도 바꿔서라도 비중을 더 실으려고 했던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오늘 주식을 매도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아셨지? 점심 식사 하셔요.